원래 향기는 꽃향기가 아니고 곡식이 익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밥냄새도 고소하지요. 들녘의 황금물결이 향기의 원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53강입니다. 오늘은 향기로울 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향기로울 급자입니다. 향기로울 급자는 향기롭다는 뜻이 있죠. 향기라는 것은 꽃이나 향수에서 나는 좋은 냄새인 것이죠. 이 향기로울 급자는 말할 백자와 비수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할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고 비수비자는 될 화자의 약자로서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울 급자는 말에서 되는 것이 향기롭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움으로 맺힌 곡식의 냄새가 고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말해서 되는 것은 곡식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곡식이 맺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익는 곡식의 냄새가 향기롭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간절하고 향기로운 것이 곡식입니다. 곡식 익는 냄새만큼 향기로운 게 없습니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곡식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곡식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향수인 것입니다. 향기로울 급자는 말에서 되는 것이 향기롭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움으로 맺힌 곡식의 냄새가 고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도움이라는 것은 하늘이 말해서 곡식이 익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특별히 곡식은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익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도움이 간절한 게 곡식입니다. 그렇게 생산된 밥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 향자입니다. 향기 향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벼 화자와 말할 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벼에서 말하는 게 향기라는 그런 설명이지요. 원조 향기는 꽃향기가 아니고 벼 향기가 되는 것이죠. 중심자인 향기로울 급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향기로울 급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곧즉자입니다. 곧즉자는 곧을 말하는 것이죠. 곧이라는 것은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란 뜻입니다. 이 곧즉자는 향기로울 급자와 병부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향기로울 급자는 향기롭다는 뜻이 있고 병부절자는 병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표인 것이죠.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곧즉자는 향기로움의 병부가 곧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신표라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면 곧장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꽃향기도 있지만 곡식의 냄새도 있습니다. 특별히 배고플 때 밥 냄새를 맡게 되면 뱃속이 금방 반응하지요. 냄새를 맡자마자 곧바로 지체 없이 반응하는 게 밥 냄새입니다. 곧즉자는 향기로움의 병부가 곧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면 곧장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일촉즉발은 한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다는 뜻이죠. 몹시 유급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나 즉각이라 할 때 곧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마디절자입니다. 마디절자는 마디를 의미하고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디라는 것은 나무의 줄기에서 가지에 나는 잘록한 부분이지요. 이 마디절자는 대죽자와 곧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즉자는 곧입니다. 그래서 마디절자는 대나무에게 곧이 마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가 성장하면 즉시 마디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나무의 성장은 마디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먼저 자라고 마디가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죠. 대나무 성장과 함께 생기는 게 마디입니다. 대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바로바로 마디도 생기는 것이죠. 즉시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디절자는 대나무에게 곧이 마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즉시 마디도 생긴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오상고절이 있습니다. 오상고절은 서리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란 뜻입니다. 국화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기나 계절이라 할 때 마디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기로울 급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이미기자입니다. 이미기자는 임이란 뜻이 있죠. 임이라는 것은 다 끝났거나 지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기자는 향기로울 급자와 목멜 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향기로울 급자는 향기롭다는 뜻이 있고 목멜 기자는 목이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기자는 향기로움에 목매는 것이 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를 맡게 되면 이미 먹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냄새를 맡게 되면 곧장 우리 몸은 반응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특별히 밥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 뱃속은 이미 반응합니다.
밥 냄새를 맡은 게 먼저인지 배고픈 게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 격차가 없는 것이죠. 이미기자는 향기로움에 목매는 것이 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를 맡게 되면 이미 먹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기왕불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불구는 이미 지난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오직 장래일만 잘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이나 기결이랄 때 이미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마을 향자입니다. 마을 향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이 마을 향자는 어릴 요자와 향기로울 급자와 언덕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릴 요자는 어리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울 급자는 향기롭다는 뜻이 있고 언덕 부자는 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향자는 향기로운 어릴 때의 언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을, 그 고향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마을 언덕이 그립다는 것이죠.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어린 시절에 그 마을의 언덕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언덕 안에 있는 우리들의 평안함이 있던 것이죠. 고향의 아련함 중에 첫 번째 기억되는 것은 어린 시절의 마을 언덕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을 향자는 향기로운 어릴 때의 언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마을 언덕이 그립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금이 환양이 있습니다. 금이 환양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이죠. 출세를 해서 고향에 돌아옴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향이나 타향이랄 때 마을 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53강으로서 향기로울 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네기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